4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정년 퇴직한 지 6달 만에 퇴직금을 모두 날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평 아파트. 우리가 30년간 살아온 이 집에서 나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1억 8천만 원. 남편이 현대건설에서 35년간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소중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는 오래 꿈꿔온 제주도 여행도 가고 손주 서연이와 지훈이 교육비도 지원하고 나의 척추관 협착증 수술비 500만 원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1억 8천만 원이 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2024년 9월 23일 월요일 오후 3시.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흔들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 강만수 씨, 올해 62세. 거실 소파에 앉아 묵묵히 TV 뉴스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대답 좀 해봐요. 1억 원이 넘는 돈이 6개월 만에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요? 내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결혼 42년 동안, 아니 살아온 65년 동안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23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 때도, 자식 둘 교육비 때문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울 때도, 남편이 야근으로 집에 못 들어와 혼자 애 키울 때도 이렇게 속상하고 화나지는 않았습니다. 강만수, 당신 정말 나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나는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해 봄, 2024년 3월 15일. 남편의 정년 퇴직식을 준비하며 나는 얼마나 설렜는지 모릅니다. 회사 동료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보며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퇴직하면 가장 먼저 뭐 할까? 글쎄, 너무 오래 회사만 다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제주도부터 가자.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그때는 돈이 없어서 부산 해운대에서 하루 자고 온 게 전부였잖아. 그래, 좋지. 한라산도 올라가고 성산일출봉도 보고. 우리는 여행 가이드북을 펼쳐놓고 마치 20대 신혼부부처럼 계획을 세웠습니다. 큰딸 미영이의 10살 딸 서연이와 둘째. 아들 준호의 8살 아들 지훈이도 할아버지가 퇴직하면 더 자주 놀러 올 수 있다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일 우리랑 놀 수 있어요? 그럼, 서연아. 할아버지가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손주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나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퇴직 후 보름이 지나자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35년간 새벽 6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던 규칙적인 생활이 갑자기 멈추니까 뭘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당신, 오늘은 뭐 할 거예요? 글쎄, 특별히 할 일이 없네. 그럼 나랑 마트라도 가요. 아니면 동네 한 바퀴 산책이라도 하고. 아, 그냥 집에 있고 싶어. 처음 한두 번은 이해했습니다. 35년간 직장 생활을 했는데 갑자기 자유 시간이 생기니까 어색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도 남편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여보야,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한다던데. 같이 배워볼까? 난 그런 거 안 해. 나이 든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럼 경로당에서 하는 게이트볼은 어때? 김 사장님도 하신다던데.
경로당, 나 아직 그럴 나이 아니야. 남편은 모든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가고, 오전에는 동네 카페에서 신문을 보며 시간을 때우고, 오후에는 또 어디론가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곤 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와요? 그냥 동네 좀 돌았어. 매일 그렇게 나가서 뭐 해요? 답답해서 그래. 집에만 있으니까.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퇴직 후유증이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어떠세요? 요즘 전화하면 말씀이 별로 없으시던데. 응, 아빠가 퇴직 후에 좀 적응을 못 하시나 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괜찮으세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괜찮아, 미영아. 엄마가 뭐 그 정도로 약해. 딸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서먹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둘째 아들 준호도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오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요? 예전 같지 않으시던데. 아빠가 퇴직하고 나서 좀 그래. 할 일이 없으니까 심심해 하시는 것 같아. 아빠한테 뭔가 취미 생활이라도 만들어드리면 어떨까요? 그러게, 뭐가 좋을까? 하지만 남편은 우리가 제안하는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등산도, 서예도, 독서도, 심지어 TV 보는 것도 재미없다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나도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기대했는데 현실은 너무 달랐어요. 매일매일이 무료하고 답답했습니다. 퇴직 6개월째 되던 2024년 9월 20일 금요일. 나는 우연한 기회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영이 결혼 10주년을 맞아 가족 여행을 가자고 해서 여행 경비를 마련하려고 은행에 갔던 거였어요. 어머님, 정기적금을 해지하시려고요? 네, 500만 원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KB국민은행 잠실지점 창구 직원이 컴퓨터를 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이 계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줄어있네요. 혹시 최근에 큰 돈을 인출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는 돈을 찾은 적이 없는데요. 어머님, 이 계좌에 원래 1억 8천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잔액이 780만 원이에요. 그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억 7,22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우리는 그런 큰 돈을 찾은 적이 없어요. 혹시 남편분께서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해 드릴까요? 손에 들린 거래 내역 명세서를 보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월 20일 1천만 원, 4월 15일 2천만 원, 5월 10일 3천만 원. 매달 큰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잠시역에서 내리는 동안 계속 같은 생각만 맴돌았어요. 1억 7천만 원이 사라졌다고? 도대체 뭘 한 거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응, 왔어. 은행 다녀왔어. 당신, 나 좀 봐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표정을 보더니 뭔가 이상하다는 듯 TV 소리를 줄였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이게 뭐예요? 나는 거래 내역서를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이건 당신 우리 퇴직금 어디 갔어요? 1억 8천만 원이 왜 8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야, 강만수, 나한테 대답해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뭔 일이에요? 이 큰 돈을 어디다 썼다는 거예요? 여보야. 여보야는 무슨 여보야? 1억 7천만 원이 6개월 만에 사라졌는데 여보야가 나와요? 나는 울컥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큰 일을 나 몰래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나 바보로 아는 거예요?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대한 일을 나 몰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화가 났어요.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뭘 먹고 살라고요? 1시간이 넘게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남편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투자를 했어. 투자요? 무슨 투자요? 코인하고 주식에. 그 순간 나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코인, 주식. 당신이 언제부터 그런 걸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부터. 왜요? 왜 갑자기?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퇴직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뭐가 부족해요? 1억 8천만 원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도 충분한 돈이에요. 미영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새 집 장만하고 싶어 하는데 도와주고 싶었고, 준호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당신 수술비도 마련해야 하고, 그래서요? 그래서 다 잃었다는 거예요? 몇 배로 불려서 가족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남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의 분노는 하늘까지 치솟았어요.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도박에 날린 거예요? 도박이 아니라 투자야. 투자요? 이 결과가 투자예요. 이건 도박이에요. 완전히 도박. 그날 밤 나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뜬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42년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새벽 4시, 나는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왜 이렇게 새벽에?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빠가 퇴직금을 다 잃었어. 전화기 너머로 미영이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1억 8천만 원을 투자한다면서 다 날렸어.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니?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42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지만 이런 중대한 일을 혼자 결정한 것이 너무 배신스러웠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제가 지금 가겠어요.
아니야, 새벽인데 오지 마. 내일 오면 돼.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42년 만에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10시, 큰딸 미영이가 서둘러 집에 찾아왔습니다. 둘째 준호도 회사 업무를 미루고 왔어요.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아빠, 엄마한테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영아, 아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1억 8천만 원이에요. 1억 8천만 원. 남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준호야, 너도 뭔가 말 좀 해봐. 아빠가 이런 큰 일을 혼자 결정한 게 맞다고 생각해.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부담이요? 아빠, 지금 이 상황이 더 큰 부담이에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한다고요. 그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2년간 가슴속에 담아둔 모든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미영아, 준호야.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겠니? 엄마, 젊었을 때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하고 너희 아빠 월급 25만 원으로 5 식구 먹여 살리고 너희들 교육비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밥 만들어 팔고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이 가정을 지켰어. 내 꿈 그런 거 있었나? 다 포기하고 너희 아빠 뒷바라지 너희들 키우기에만 매달렸어. 엄마, 그래도 참았어. 퇴직하면 이제 우리끼리라도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그동안 못한 여행도 가고, 손주들하고도 놀아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뭐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 큰 돈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 와서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혼자 결정하다니.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돈이 돌아와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 진정하세요. 미영이가 나를 말렸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진정하라고 42년 만에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말하는데 진정하라고. 나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나를 바보로 본 거죠. 퇴직금 관리도 혼자 하고 투자도 혼자 하고. 나는 이 집에 뭐예요? 밥만 해주는 가정부예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1억 8천만 원을 날리고 나서야 나한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미영이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진짜 실망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빠, 투자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줄 아셨어요? 평생 투자해 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1억 8천만 원을 투자한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무릎을 꿇는다고 돈이 돌아와요?
미영아, 준호야, 아빠가 정말 잘못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당신 허리 수술 받으려면 500만 원은 들어. 미영이 새 집 장만하려면 몇천만 원은 더 있어야 하고. 준호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아빠, 그런 걱정은 저희가 할 일이에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집은 제가 마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호 아이들도 준호가 키우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 없었어요. 엄마 수술비도 저희가 마련할 수 있어요. 왜 혼자 그런 걱정을 하셨어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내 연금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어. 국민연금 월 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남편의 솔직한 마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퇴직하고 나니까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35년간 돈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그래도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당신 혼자 끙끙 앓다가 이런 큰 사고를 쳤잖아요. 여보야,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뭐든지 상의할게.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가 났어요. 상의요? 이미 늦었어요. 돈은 이미 다 없어졌는데 무슨 상의를 해요?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다음 날 일요일 다시 모인 가족들 앞에서 나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할 거야. 엄마. 네. 미영이와 준호가 동시에 소리쳤어요. 엄마,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 엄마, 진정하세요. 아빠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셨잖아요. 사과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돼? 42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중요한 일을 나 혼자 결정하는 사람과 어떻게 계속 살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야,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요? 42년이 기회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나는 냉정했습니다. 어젯밤 내린 결심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엄마,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미영이가 애원했습니다. 성급해. 나는 어젯밤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 42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뭘 했나? 항상 참고, 양보하고, 희생만 했어. 엄마,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남은 20년, 30년을 또 이렇게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때 갑자기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혹시 아빠가 투자한 돈이 정말 다 없어진 게 맞나요? 무슨 소리야? 통장 보여줬잖아.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아빠 정말 투자해서 다 잃으신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뭘 말하고 싶은 거니? 아빠,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정말 코인이랑 주식에서 다 잃은 거예요? 길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은 전부 투자해서 잃은 건 아니야. 뭐라고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뭐예요? 또 다른 곳에 돈을 쓴 거예요? 미영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해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3천만 원을 보내줬어. 네.
미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한테 말하면 너도 힘들어 할까봐. 그리고 준호 장인어른도 사업이 어려워져서 2천만 원을 급하게 빌려달라고 하셨어. 아빠,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들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투자해서 잃었어. 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총 5천만 원은 가족들 도와주느라 쓰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을 투자해서 잃었다는 거예요? 응. 왜 그런 중요한 말을 지금까지 안 했어요? 너한테 말하면 더 걱정할까 봐.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저는 그런 돈이 필요하면 제가 해결할 수 있었는데 왜 아빠 퇴직금을? 너도 힘든데 어떻게 너한테 말해? 준호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빠, 저도 마찬가지예요. 장인어른 일은 제가 해결했어야 했는데 너희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그 순간 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화가 났어요. 그래도 나한테는 말을 했어야지. 나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에요. 여보야, 당신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게 하고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미영이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미영아? 저희가 아빠한테 너무 의존했어요. 결혼해서 독립했으면서도 아직도 아빠한테 기댔어요. 준호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인어른 일을 아빠한테 말씀드린 게 잘못이었어요. 제가 해결했어야 했는데. 너희들. 엄마, 아빠가 투자를 한 것도 저희 때문이에요. 저희가 좀 더 독립적이었다면 아빠가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영이의 말에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도 그건 아빠가 나한테 상의했어야 할 일이야. 맞아요. 그건 아빠가 잘못하신 거예요. 하지만 엄마, 미영이가 내 손을 잡았어요. 42년이에요, 엄마. 42년이라는 세월을 이런 일로 무너뜨리기엔 너무 아까워요. 미영아, 저희가 봐도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진짜였어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그리고 엄마가 없으면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너희들이 뭘 알아? 엄마,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의존하는지. 엄마가 하루만 아파도 아빠는 완전히 헤매잖아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평생 나에게 의존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도 아빠 없으면 어떻게 해요?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영이의 말에 나는 울컥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뭐든지 상의할게. 나 혼자 결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야. 당신. 그리고 돈은 다시 벌면 돼. 나도 일할 수 있어. 우리 나이가 아직 젊잖아. 무슨 일을 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경비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나는 괜찮아. 남편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여보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달라질게. 아빠, 엄마,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너무 의존했어요. 이제는 저희가 부모님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엄마,
아빠 없이 혼자 사시는 것보다 함께 새로 시작하는 게 어때요? 준호의 말에 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42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는 게 맞나? 남편이 잘못은 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진짜였잖아. 엄마, 결정은 엄마가 하세요. 하지만 저희는 부모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영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나는 마음이 움직였어요. 당신 정말 달라질 수 있어요? 응, 정말 달라질게. 앞으로는 뭐든지 둘이 함께 결정하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약속해.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야, 내가 퇴직하고 나서 너무 무력감을 느꼈어. 왜요? 35년간 돈 벌어오는 게 내 역할이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지니까 내가 이 집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 당신이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에요? 42년 동안 내 남편이었잖아요. 그래도 가족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어. 마지막으로,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도움이에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야, 미안해. 앞으로는 정말 뭐든지 상의할게. 나도 미안해요. 너무 화만 냈네요. 아니야, 화낼 만했어.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마음을 나눈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2024년 11월.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단지 경비 일을 시작했고,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강사 보조 일을 맡았어요. 여보, 오늘 경비실에서 주민들이 고맙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나도 오늘 강의 준비하는데 재미있었어. 작은 일이지만 함께 일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니까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남편은 월 120만 원, 나는 월 80만 원. 총 200만 원의 수입이 생겼어요. 여보야, 이렇게 하면 몇 년 안에 다시 목돈을 모을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리고 애들도 도와준다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주들이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놀러 왔어요. 10살 서연이와 8살 지훈이가 안겨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리 선생님이 되셨다면서요. 응, 서연아. 할머니가 너희들한테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할아버지도 경비 아저씨가 되셨어요? 멋있어요. 지훈아,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를 지키는 거야. 와, 할아버지가 우리 아파트 영웅이네요. 손주들의 순수한 반응에 남편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용돈 모아서 할머니, 할아버지, 여행 보내드릴게요. 서연이의 말에 우리는 웃었어요.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곧 여행 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가족이 함께 있고 서로를 걱정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시어머니한테 받은 3천만 원이랑 장인어른한테 빌려드린 2천만 원은 저희가 회수해서 다시 드릴게요. 아니야, 미영아. 그건 너희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도와준 거야. 아빠, 그래도 부모님 노후 자금인데 어떻게 그래요? 괜찮아. 우리가 다시 모으면 돼.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는 저희가 부모님 도와드릴게요. 더 이상 부모님이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애들아.
저녁이 되어 손주들과 자식들이 돌아가고 남편과 단둘이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여보야, 고마워. 뭐가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당신도 고마워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게 되어서. 우리는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어요. 42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마음은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앞으로 20년, 30년 더 함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우리 100세까지 살자. 그럼 또 58년이네? 58년. 그럼 100년을 함께 사는 거네. 우리는 웃었어요. 석양이 지는 한강공원을 바라보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야, 퇴직금을 잃어서 속상하지만 덕분에 우리가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그래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속마음을 다 얘기했잖아요. 앞으로는 뭐든지 함께 하자. 네, 함께 해요.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2025년 5월. 우리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함께 운동을 하고 오전에는 각자의 일터에 갑니다. 남편은 아파트 경비실에서, 나는 문화센터에서. 오후에는 손주들을 돌보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요. 퇴직금 1억 8천만 원은 잃었지만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말이에요. 지난주에는 드디어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우리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으로 3박 4일. 비행기가 아닌 배를 타고 가서 더 설렜죠. 여보, 한라산 정상에서 보는 일출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그러게요. 42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여행 같은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성산일 출봉에서 손을 잡고 찍은 사진을 보며 우리는 웃었어요. 주름이 많이 생겼지만 눈에는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가끔 미영이가 물어봅니다. 엄마, 그때 정말 이혼하려고 하셨어요? 응. 순간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배신감이 컸어. 그런데 왜 마음을 바꾸셨어요? 4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소중해서. 그리고요?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몫이더구나. 지금도 남편은 가끔 실수를 해요. 어젯밤에도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와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다고 한 소리 들었죠. 여보야, 미안해. 까먹었어. 당신 약속했잖아요. 뭐든지 말하기로.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 하지만 예전같이 화내지는 않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서로 노력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어제는 남편이 깜짝 선물을 줬어요. 여보야, 이거 받아. 뭐예요? 작은 반지 상자를 열어보니 은반지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결혼 42주년 기념 반지야. 비싸지는 않지만 당신, 앞으로 42년 더 함께 살자는 뜻이야. 그 반지를 끼고 있는 지금도 마음이 따뜻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는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산책할 거예요. 42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처럼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거예요. 황혼이혼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우리의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잃으면 다시 찾기 어려워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평범한 일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새벽 6시, 오늘도 남편과 함께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42년의 세월이 만든 깊은 사랑을 가슴에 안고서요.